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가정 수업에 대해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학습지 1번부터 7번까지 잘 가지고 있죠? 그거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의사소통, 가족 갈등에 대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학습지 1번이에요. 단원은 건강한 가족관계에서 가족 간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그 단원, 그 중에서도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 간 의사소통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볼게요. 의사소통이란 동일한 눈높이에서 말이나 글, 행동 등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에는 보내는 사람 송신자, 받는 사람 수신자, 정보, 반응이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전달 매체도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은 송신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을 수신자라고 했었고 정확하게 전달을 받으려면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보란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 정보를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보라고 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에 대하여 정보를 보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을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피드백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전달 매체라는 것도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정보를 전달하고 반응하는 데에는 전달 매체가 필요하겠죠. 그 방법은 크게 언어적 방법과 비언어적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아래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의사소통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방금 뭐라고 했었죠? 네,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다고 했었어요.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이나 글로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를 들면 글이나 편지, 대화, 이메일 단순한 대화를 의미해요. 글이나 편지, 대화, 이메일을 예로 들 수 있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가 아닌 즉 말이나 문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목소리, 태도, 몸짓, 표정, 옷차림, 신체, 접촉이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었어요. 잘 듣기,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다른 말로 경청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무엇과 비언어적 표현을 일치시키는 기라고 했는데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동이라는 거는 비언어적 표현이고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언어적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행동이라는 건 표정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나 화 안 났어 해놓고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것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솔직하게 표현하기예요.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격려와 칭찬하기인데요. 이건 용기나 의욕이 생기도록 기분을 북돋아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전달법으로 표현을 해야 해요. 나 전달법이란 나를 주어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말하고 있는 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대화 방식이라고 했었죠. 반대되는 말이 너 전달법이라고 했어요. 너 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나 전달법의 4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이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4가지의 단계는 사실, 감정, 영향, 바라는 점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단계에서는 발생한 일이나 행동에 대한 사실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고, 감정 단계에서는 사실에 대한 그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나의 감정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 3번째로 영향은 그 사실이 나에게 미친 결과나 영향을 말해주는 거고, 마지막 나를 주어로 해서 상대방에게 바라는 바를 말을 하면 됩니다. 나 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하는 너 전달법과 다르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 전달법을 적극 활용해야겠죠. 6번째는 공감하기고,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뒷장에 있는 가정학습지 1번 볼게요. 의사소통 방해 요인이 나와 있는데 의사소통 방해 요인은 크게 4가지가 있었어요. 자, 무관심과 2번째는 부주의, 3번째는 회피, 마지막으로 불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림과 설명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무관심이라는 것은 그림을 보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했더니 상대방이 그러든지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이제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부주의인데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상대방은 혹시 내가 친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주의라고 합니다. 3번째는 회피인데요. 이번 주 가족 모임에 또 빠질 거니?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 상대방은 제가 지금 바쁘니 다음에 얘기하자고 이 상황을 회피를 하고 있죠. 그래서 듣고자 하는 내용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내용을 무시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마지막 불신이라는 건 정말 공부하러 도서관 가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상대방은 엄마는 항상 속기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상대를 믿지 못하여 의심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신뢰가 무너져서 진정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소통 방해 요인 중에 불신은 좋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 방해 요인 4가지를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학습지 2번 볼게요. 이게 학습지 2번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건강한 가족관계에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방금은 1번 프린트는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었고 지금은 갈등 관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 간의 갈등,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갈등과 가족 갈등의 의미가 나와 있죠.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한자어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 칡이 갈자를 의미하고 등나무가 등나무 등이라는 말을 써서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 모두 덩굴 식물인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만 감아져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칡은 반대로 왼쪽으로만 감아 올라져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칡이랑 등나무가 만나면 엉켜서 풀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상황을 갈등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또는 그런 상태를 갈등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갈등이 가족 내에서 나타나면 가족 갈등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족 갈등이란 가족 간에 서로 다른 목표나 욕구가 복잡하게 뒤얽혀 충돌하거나 불만족을 느껴서 부정적인 감정이 대립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 갈등과 갈등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가족 갈등의 발생 원인과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가족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과 배경, 영향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에게 일어난 가족 갈등을 풀기가 쉬워지겠죠. 원인과 배경은 사회적 배경, 가정적 원인, 개인적 원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각각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먼저 불평등적 또는 유교적 사회 문화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가족의 인식 변화랑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부 관계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가부장 중심,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현재는 부부 중심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했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가부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가사노동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대부분 여성이 담당을 했었는데 현재는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해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잖아요. 이것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결여됐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회에서 이러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나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성인기 전이 지연 등 인구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정책과 제도의 한계, 부양과 돌봄의 가족 복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저번 시간에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부양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 돌봄이라는 것, 어린 자녀를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가정적 원인을 볼게요. 사회적 배경 봤으니까 가정적 원인을 볼게요. 가정적 원인은 의사소통 장애 때문에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전달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거나 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이 불일치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급격한 가족의 변화, 이혼이나 재혼 등을 통한 급격한 가족의 변화도 이 가정적 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역할 기대와 역할 분담인데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하거나 한 사람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면 갈등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정적 원인은 가족의 건강과 가정 경제의 악화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가정 경제가 악화되는 것도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면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인적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 원인 중 먼저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 간
가치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이나 가족 구성원 간 성격 차이에 의해서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쪽에 갈등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갈등이 무조건 좋지 않은 영향만 주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꼭 구분해가지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보면 먼저 긍정적 영향은 첫 번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 성숙해진다. 두 번째, 가족 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결속력이 증진된다. 결속력이라는 것은 더욱더 끈끈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 갈등의 긴장 때문에 불쾌감, 원망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네 번째,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긴장, 분노 등을 표현하여 가족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영향,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은요, 첫 번째, 개인적 자존감에 손상을 주어 능력이 저하된다. 둘째, 갈등이 지속될 경우 가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번째, 가족 간의 분노나 적개심을 갖게 하여 감정이 악화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족 갈등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가족 갈등과 관련된 세 번째 프린트 볼게요. 이게 학습지 3번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왼쪽 위에 보면은 프린트 번호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건 없지만 여러분들 건 있으니까 좀 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족 갈등의 해결 방안, 그 중에서도 갈등의 관리 방법, 해결 과정, 그리고 또 해결 방안, 마지막으로 가족 갈등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볼 건데요. 순서대로 갈등의 관리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관리 방법도 크게 모두 이기는 접근 방법, 한쪽만 이기는 접근 방법, 모두 지는 접근 방법 해서 우리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모두 이기는 접근 방법은 문제 해결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결국 양측 당사자들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갈등 접근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한쪽만 이기는 접근 방법은 경쟁 상태에 있는 한쪽이 이기면 상대방은 지게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경쟁심을 유발하여 창의력과 응집력 강화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두 지는 접근 방법은 갈등 관계에 있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손해를 보게 되며 서로의 감정과 관계가 악화되므로 가장 비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가족 갈등의 해결 과정을 볼게요. 해결 과정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갈등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대안을 정하고, 세 번째로는 그 해결 방법을 실행하고, 그리고 실행했던 것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이렇게 일련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갈등의 원인 파악하기 단계부터 살펴볼게요. 갈등 상황을 인정하고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해결 방법 탐색 및 대안 정하기 단계에서는 가족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비교하여 검토한 후 여러 가지 대안을 정합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 실행하기 단계에서는요,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에 실행합니다. 이때 갈등이 깊다라고 생각이 들면 갈등에 따라서 상담 기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 실행 평가 및 수정하기 단계인데요. 말 그대로 이때는 실행한 후에 평가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실행한 평가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다면 전 단계로 돌아가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수정하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갈등의 해결 방안 볼게요. 가족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세 번째, 가족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제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 위에서도 나와 있었죠. 갈등 상황을 인정한다. 이 부분이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섯 번째,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 여섯 번째,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일곱 번째, 비타협적인 태도는 피하는 것. 여기에서 타협적이라는 말이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협의해서 하거나 협의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타협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기 앞에 비가 붙었기 때문에 이 타협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협적인 태도는 피한다 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덟 번째, 개인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꺼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가족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가 없겠죠. 아홉 번째,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심각해진 갈등 상황이라면 가족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족 갈등의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족 갈등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볼게요. 첫 번째, 가족의 목표와 가치관을 분명히 한다. 두 번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세 번째, 평소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눈다. 네 번째,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한다. 마지막, 가정이 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게 가족 갈등 예방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이 단원에 대한 정리를 해봤어요. 학습지 3번까지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4번부터 7번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복습 꼼꼼히 하고 학습지 4번부터 7번까지는 미리 좀 채워놓고 답을 맞추는 식으로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